안녕하세요. 원샷입니다. 출퇴근길 15만을 끊는 직장인 주투자 원샷입니다. 오늘 방송은 8월 증시 이벤트 및 대응 전략이고요. 부제목으로는 불확실성이 거치고 있는 증시, 그러나 아직은 조금 더란 제목으로 오늘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가를 가서 좀 에너지를 많이 충전을 했고요. 제가 뭐 이제 좀 더 앞으로 강의 프로그램도 사실 에너지가 소진되다 보니까 1년 한 7개월 동안 하면서 8개월 동안 하면서 쉰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방송을 2개나 올리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뭐 제가 이걸 해서 저한테 뭐 큰 수익이 나고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이걸 하는 게 그 어떻게 보면 일기장을 쓰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실 뭐 강의까지는 좀 못했는데 어쨌든 한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쉰 이유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쉬는 기간 동안 뭔가 일이 많고 시장에 뭔가 모멘텀이 많으면 제가 쉴 수 없었겠죠. 그렇지만 그만큼 오히려 별로 좋지 않고 모멘텀이나 뉴스나 이런 게 없는 상황에서 제가 잘못된 얘기를 드리면 혹시 그걸로 피해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얘기를 이럴 때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쉬었는데, 이제 또 제가 다시 했다는 건 또 뭐 이제 새로운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좀 컴팩트하고 핵심이 있고 그런 내용, 저희 방송이 출퇴근길 15분만이니까 저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자, 8월 주요 증시 이벤트, 월간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죠. 자, 올해 8월의 핵심 증시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 계속되고 있는 거죠. 네, 북한 비핵화. 사실 이게 뭐 8월에 새롭게 온 건 아니고요. 계속 됐던 거죠. 근데 어쨌든 지금의 이거 이상의 증시 변수는 없다. 이거에 따라서 증시가 출렁인다. 그쵸? 제가 쉬는 동안도 이 미중 무역 분쟁을 뭐 북한 비핵화로 증시가 흔들렸죠. 일단 뭐 저희가 가장 중요시하는 거, 제가 수출이 잘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7월 수출 동향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 FOMC 회의가 7월 31일부터 있었고, 이건 좀 이따 제가 다시 설명드리고요. 시장에 재료가 없다 보니까 뭐 이런 게 이제 제 뉴스를 꼽았습니다. 김동연 부총리가 8월 6일 바로 이제 방송을 녹음하는 다음 날, 내일인 이제 김동연 부총리 삼성전자 방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규모 삼성전자가 이제 투자 계획안을 발표하죠. 일자리 계획이랑. 근데 이제 시장의 뉴스가 워낙 재료가 없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내용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쭉 없어요. 다들 휴가를, 확실히 여름에는 펀드 매니저도 휴가를 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뭐가 없고요. 가장 중요한 거 30일 날 미국이 중국산 물품의 수출 수입 물품에 대해서 이제 관세 부과하는 목록을 확정을 합니다. 30일 날 있고요. 한국 8월 금통위가 되게 중요합니다. 금리는 올리지 못하겠지만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거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렇게 보면 뭐 이벤트가 뭐 첫 주차는 다 지났고, 이제 김동연 부총리 저것도 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어요. 단기적으로 반응을 하겠죠, 관련주가. 그래서 그거 외에는 딱히 뭐가 없다. 15일날 휴일 있고, 시장은 계속 이렇게 7월과 크게 변함이 없겠지만 비슷하게 가겠지만, 뭐 그렇다고 급락이 7월처럼 쭉쭉 나오고 이제 그런 경우는 드물다 라는 말씀. 그러니까 시장이 더 안정되긴 했으나 횡보는 여전하다, 뭐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세부적인 내용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자, 7월 수출입 동향이 8월 1일 발표됐습니다. 역대 수출 2위고요. 수출 증가세가 다행히도 회복이 됐습니다. 6월엔 감소했잖아요. 6월에는 5월 대비 감소해서 막 우려가 있었는데 다시 7월은 회복을 했다고 합니다. 역시 반도체가 이제 수출이 22개월 연속 증가세, 참 대단한 거죠. 반도체가 수출이 22개월 연속이랍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미국과 중국으로 수출이 증가를 했고요. 이제 반도체 화장품 중심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역시 이게 증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버팀목이라는 게 버텨지긴 하지만 그렇다고 상승을 시켜주는 건 아니죠. 예, 어쨌든 근데 지금 상황은 그렇다. 미국 FOMC가 7월 30일부터 8월 1일부터 있었는데요. 9월 금리 인상이 확실시 됩니다. 약 90%라고 하는데요. 2.0에서 2.25로 올라가겠죠.
그럼 이제 중요한 게 한미 금리 차가 0.75입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이 0.75가 나면 외국인이 이탈했던 경험이 있어요. 주식시장에서도 대규모. 그래서 우리나라도 증시를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금리를 올리기가 어렵죠. 내수가 안 좋으니까. 또 내수가 왜 죽어 있습니까? 주택담보나 뭐 이런 걸로만 있죠. 그러니까 8월에는 올리기가 힘들겠죠. 이따 또 설명드리겠지만 어쨌든 그 하반기 금리 인상 여부가 사실 올해는 올리기 어렵다라고 했는데 0.75를 했는데 외국인이 빠져나간다. 그럼 바로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받으셨던 뭐 이제 대출이나 이런 부분에 영향 가는 거고,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신규로 대출을 받으시는 분은 금리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풀 100%로 받으시면 안 된다.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에 금리 올라갈 걸 감내하고 그걸 계산하고 좀 받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쨌든 외국인 이탈이 부정적이죠. 그걸 김동연 총리가 삼전에 방문합니다. 8월 6일 날 이제 4차 산업혁명 관련 등으로 이제 방문하니까 화답을 하잖아요. 뭐 말도 많습니다. 뭐 노무현 정부가 결국 문재인 정부가 뭐 그러면 기존과 뭐 틀린 게 뭐가 있냐. 그룹들한테 뭐 투자해달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그런 게 부담이 가져서 뭐 발표를 하네 안 하네 말이 많았는데 어쨌든 100조 안에 투자안을 발표합니다. 뭐 AI, 빅데이터, 뭐 반도체 뭐 이런 거 하겠죠. 그럼 연관된 게 제 생각에는 단기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루나 이틀. 아니 반나절 쫙 올라갔다 쫙 빠지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 뭔가 이런 관련 종목에 물려있던 분들은 그 참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일단 빠져나오시는 게 시세가 또 막 날 거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얘네 설명드렸는데 뭐뭐 할 거다라고 했을 때 시세가 계속 갈 수가 없어요. 왜냐? 제가 그때도 뭐 올해 초에도 제 강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뉴스라는 게 실제로 뭐 언제 22년까지 투자를 할 거다. 그러면 이게 실현 가능 시기가 그게 실제로 그렇게 될 시기가 가까울수록 시세의 연속성이 나는 거지. 뭐 2020년까지 1000조를 합니다. 그래서 반응은 하지만 2020년 아직 멀었잖아요. 22년은. 그러니까 그게 다 투자되려면 시간이 멀었잖아요. 그러니까 시세가 오래 갈 수가 없다고요. 아셨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말씀 드리니까 혹시 물려있거나 뭐 그러신 분들은 한번 유심히 보시라. 아닐 수도 있지만 일단은 빠져나오시는 게 좋다. 수익 내서 나오시면 더 좋고요. 그리고 이제 30일 날 미국 중국 관세가 부과가 확정이 됩니다. 8월 30일 날. 그래서 이제 미 무역 대포부죠. USTR에서 중국 관세 최종 부과 목록을 확정하고 9월부터 개시 예정인데 뭐 한국 증시는 뭐 당연히 부정적이겠죠. 그럼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이벤트는 별로 없으니까 뭐 세부적 증시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거 같이 예전부터 쭉 보던 거죠. 이거 뭐 여러 번 본데 말씀 보여드린 거죠. 금리가 2.0, 3.0 계속 올라갈 거고 3.5까지 올라갈 거고 미국 기준금리가 2.5가 4분기가 될 거다. 지금 3분기에는 2.25죠. 미국 기준금리가 2분기에는 2.0, 3분기에는 2.25, 4분기에는 2.5. 그래서 글로벌 경기가 한국 경제다. 왜냐, 우리 수출이 우리나라 경제를 하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가 좋으면 한국 경제가 좋고 글로벌 경기가 나쁘면 한국 경제가 나쁘죠. 근데 지금 경기가 꺾고 있으니까 안 좋고 더구나 이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효과를 기대했는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년간의 글로벌 장기 호황이 이제 종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제 이런 내용이죠. 금리가 인상이 되면 글로벌 경기가 위축이 되고 신흥국에서 외국인 자금 이탈이 가속화되고 다른 신흥국과 비슷한 수준에서 자금 이탈된다. 지금 주식도 이탈이 되고 있죠. 우리도. 다만 채권만 좀 덜 이탈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걸 한 뭐 석 달 전 뭐 또 계속 제가 넉 달 4월부터인가 뭐 이렇게 보여드렸었죠. 근데 실제로 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걸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자, 매크로 지표 오랜만에 봅니다. 자, 달러가 유가가 70%인데 지금 68.49%입니다. 일단 7월달 유가는 하락을 했어요. 왜냐면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원활하게 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하향해서 안정화됐는데 다시 미국이 이란 제재를 부활한대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공급에 대한 불안감이 나오기 때문에 유가 상승의 요인이 작용합니다. 근데 유가가 왜 중요하냐? 그 유가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올라가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일단 유가 상승에 따라 이제 부정적인 업종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항공 업종이라든지 뭐 화학 업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한번 잘 보시고 이제 한번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미국 금리가 3.0을 기준으로 말씀드렸는데 현재 2.95입니다. 근데 이제 장기 금리는 19년까지 3.5까지는 아마 상승이 될 거고요. 3.2부터는 증시 부담이 가속화가 되니까 증시가 부담이 되니까 3.2%부터는 주식에 나오셔야 됩니다. 금리가. 그래서 뭐 계속 지금 나가고 있죠, 돈이. 그리고 이제 환율을 제가 좀 예전엔 1,030원이었는데 1,150원으로 올렸어요. 이제 이 이상 가면 외국인 이탈할 확률이 높습니다. 현재 1,127원입니다. 그 올해 4번 금리 인상 예상이죠. 그래서 벌써 9월에 미국 금리 세 번째 인상이 90% 확률이고요. 이렇게 되면 금리 차 0.75고 외국인이 현재 이제 채권에서 안 빠져나가고 있는데 채권과 주식에서 모두 이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도 금리를 올리는 확률밖에 없는 거죠. 어떤 매크로 지표는 이렇고요. 환경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중심으로. 일단은 지금 이제 8월 증시의 미중 그 변수를 미치는 미중 무역 분쟁, 금리 인상, 북한의 비핵화, 기업 실적. 그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미중 무역은 이제 서로 막 때리고 막 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중국의 미국 수출이 감소가 예상이 되고 중간재 수출 감소가 우려됐다. 뭐 시업 실적에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그에 따른 뭐 반대급부 종목이 뭐 뜨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다. 근데 어쨌든 이거는 11월 중간 선거까지 지속적으로 예상은 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뭐 중국을 때릴수록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다만 이 둘 간의 이슈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 점점 축소되고 있다는 건 다행입니다. 왜냐면 주식이라는 건 뉴스가 반복될수록 그 영향력이 좋든 나쁘든 감소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급락 같은 건 안 나올 거예요. 뭐 둘이 싸우고 하고 뭐 한다 하더라도. 근데 이제 실제로 부과가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은 좀 적다. 당장 이제 이번 주 주말에도 뭐 중국이 보복 관세를 한다 그러잖아요. 발표했잖아요, 주말에. 내일도 시장이 약간 좀 이게 빠지면서 시작하겠지만 그때 급락이 나오고 그건 아닌 것 같다는 말씀 드릴게요. 그 회복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금리 인상은 뭐 계속 올라가는 거죠, 뭐. 그래서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동 중이고 외국인 이탈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연말까지 2회 예상되고 있죠. 북한 비핵화는 지금 뭐 비핵화 의견이 드디어 존재했습니다. 북한은 차별적으로 하자, 단계적으로 하자, 미국은 아니다 이런 거 되고 있다. 그래서 별다른 진전이 없고 또 북한이 또 미사일을 여전히 만들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북한은 글쎄요, 핵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저 같으면 포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특별히 뭐가 없니다. 근데 어쨌든 그 북한이 비핵화가 뉴스에 따라 단기적으로 반응합니다. 뭐 무슨 뭐 현대 아산 그룹 회장이 갔다 그럼 하루 이틀 올라갔다 내려가고 뭐 고위급 회담이 있다 그럼 관련주가 올라갔다 내려가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규로 접근하기는 쉽지 않다. 한국 신규 재료가 나올 때가 소강 상태다라는 말씀드리고 기업 실적 2분기 기업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기대치를 많이 낮췄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양호하다. 한 지금 67% 증시에 있는 뭐 이제 종목들 한 67% 정도가 그 실적을 발표했는데 생각보다 양호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다행이죠. 근데 이제 지금 시장이 약세다 보니까 그 기업 실적이 생각보다 좋아해서 플러스 나와요. 그러면 상승을 하는데 단기적으로 올라갔다 말아요. 그러니까 시세가 연속성이 없는 거죠. 근데 또 올라갈 때는 단기적으로 조금 올라가 말고 근데 악화당은 급락해요. 막 8%, 10%씩 빠져요. 하루에. 대형주가. 그런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지금 장세가. 그래서 시장은 상승보다 하락할 확률이 높고 주도주가 없는 장세가 한 뭐 5월부터 시작됐죠? 5월. 주도 업종 남북 경협 이후로 없잖아요. 그냥 5월 초 그 트럼프랑 뭐 만나고 김정은이랑 만나고 이후에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그렇게 되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주도주가 없는 그 개별주 장세가 지속이 됐다라는 거고
그래서 뭐 계속 말씀드리죠. 당분간 상승할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현금 확보가 필요한 시기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점에서 이제 여러분이 궁금하신 게 있어요. 현재 우리가 가진 궁극점, 지금이 바닥이냐 아니냐, 지금 바닥 같은데 사도 되냐, 이게 지금 여러분 이렇게 궁금한 거잖아요. 아니면 지금 내가 근데 물 타도 되나, 뭐 이런 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궁금증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제가 좀 거래량의 비밀 예전에 했던 걸로 한번 내용을 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안 그래도 이 얘기를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자, 바닥이라는 게 뭐냐, 바닥권. 바닥의 형성 과정이 뭐냐. 이렇게 이제 주가가 하락하는 구간이 있죠. 그죠? 그리고 주가가 횡보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모든 주식은. 짧던 길던. 그러면 다시 주가가 상승하는 구간이 있어요. 뭐, 이제 주가가 하락하다가 바로 상승 구간으로 가는 건 V자 반등은 굉장히 단기적인 거고, 일반적인 경우는 크게 이렇게 3단계를 거칩니다. 주가라는 거는. 그래서 요걸 좀 이렇게 나눠 볼게요. 일단 주가가 하락하는 구간은 당연히 매도세가 매수세보다 큽니다. 파는 놈이 많은 거죠. 결론은.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가 하락하겠죠. 이런 건 보면 여러분 호가창 보면 그런 경우에 있죠. 이제 위에 매도창에서는 매도창 첫 번째 호가, 두 번째 호가창에 매물이 한 몇만 주 확 있어요. 그리고 밑에 떨어지는 거는 뭐 쭉쭉쭉쭉 있어요. 매수 밑에 호가창에는 위로 잘 못 올라가요. 그래서 좀만 하면 뚝 빠지고, 좀만 하면 뚝 빠지고, 그런 구간이죠. 결론은 이게 하락하다가 이제 두 번째 주가 횡보로 가려면요, 아주 상식적으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매도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떨어지잖아요. 그 매도하는 사람이 줄어야 횡보가 가능합니다. 그 매도하는 사람이 준다는 건 위에 매도세가 많다가 매도세가 매수세보다 많잖아요. 근데 이제 매도세가 줄면 당연히 거래할 대금이 감소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막 빠져요, 여러분. 근데 거래량이 줄지 않아요. 그러면 거래량 바닥이 나와야 주가가 하락을 멈추는 겁니다. 그럴 때는 그 이전의 주가 거래량을 한번 보세요. 바닥일 때. 그 거래량까지 와야 돼요. 그래서 거래량, 거래대금이 감소해야 주가가 이제 하락을 멈추고 이제 두 번째 주가가 횡보 구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주가가 횡보한다는 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매도세와 매수세가 균일한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횡보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주로 고가권일 때가 많은 거고, 특히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다 바닥권에서는 매도세도 없고 매수세도 없는 구간이 주가가 횡보하는 구간입니다. 흔히 소외 구간이죠, 시장에서. 3만주, 2만주, 특히 중소형주, 뭐 5만주, 뭐 이런 경우가 많죠. 7만주, 뭐 8만주. 좀 주가가 상승해서 가는 구간은 10만주 정도, 15만주 정도 넘어야 됩니다. 중소형주는. 근데 중요한 게 이제 매도세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래량과 이런 게 적은 거죠. 근데 또 이때의 특징이에요. 이제 여기서 주가가 상승하는 구간으로 가려면 매수세가 생겨야 됩니다. 매수세가 새로운. 이제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 새로 와서 사줘야 되잖아요. 매도세는 이미 다 끝난 거고 매수세가 누가 와서 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매수세가 생겨야 상승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매수세가 생기면 거래량, 거래 대금이 증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만약 그렇게 생기면 주가가 이제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3번처럼. 이때는 당연히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많은 거고. 거래량, 근데 이제 잘 보셔야 돼요. 근데 횡보하다가 상승하는 게 이게 진짜 상승이냐. 근데 잘 보세요. 거래량, 거래대금 증가 없는 상승은 악재에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술적인 반등일 수도 있는 거고요. 많이 빠져서. 누군가 새로운 사서 많이 사서 올라간 게 아니다 보니까 주가가 다시 횡보로 돌아가는 일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횡보 구간보다 주가 상승 구간이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이 눈에 띄게 많아야 돼요. 그 눈에 띄게 많은 부분이 누가 와서 새로 산 사람들의 목인 거죠. 이해 가시죠? 이해 안 가신 분은 거래량의 비밀 한번 보시고요. 요걸 꼭 기억하셔야 된다.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거래량, 거래대금이 없는 경우는요, 쉽게 어떤 외부 뉴스나 변수에 다시 빠져서 횡보 구간으로 돌아갑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난주 제 증시를 앞으로 이제 보실 건데, 요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앞으로 이제 요거를 나눠서 보실 거예요, 저랑. 코스피, 코스닥이 있고요. 이제 상승률이 있고, 상승 종목, 뭐, 거래 대금, 강세 업종, 이런 걸 이제 저랑 이제 나눠서 볼 거예요. 오늘은 그냥 편의상 이렇게 한 표로 봤고요. 7월 30일부터 8월 3일까지 제가 이렇게 다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코스피의 거래 대금을 한번 보세요. 거래 대금. 코스피 4.5, 4.9, 4.8, 5.0, 4.3조. 거래 대금은 바닥이다. 특별히 급등락이 적을 겁니다. 코스닥 3조, 3.4조, 3.5조, 3.2조, 2.9조. 코스닥은. 거래 대량은 바닥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바닥은 온 것 같아요. 결국 이게 뭘 얘기하냐면, 시장의 추가 하락 가능성은 제한적인 적지만 그렇다고 상승하기에는 매수세가 부족해요. 여기서 상승하려면 어떻게 돼요? 거래 대금이 늘어나야죠. 거래 대금이. 코스닥 작년에 11월 한참 갈 때 거래 대금 9조였어요, 여러분. 이거는 코스닥 이렇게 상승하기 전에 거래 대금이에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8조 그렇게 됐어요. 거래 대금이 코스피는 반토막 난 상황이고 잘 나갈 때보다 코스닥은 3분의 1로 반토막 난 거죠. 3분의 1로 토막 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매도세가 줄은다는 게 앞에 설명드리는 거 보면. 그렇다고 신규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에요. 신규 매수세가 들어와서 거래대금이 늘어야 간다는 거죠. 지금 상황은. 그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하기에는 아직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 드리려는 거예요. 뭐 여기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 이런 거 있는데 요거는 이제 나눠서 이제 새로 이제 보면서 얘기하실 거니까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다음 주부터. 자, 그래서 이제 8월 증시 대응 전략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시장에 부정적 영향 주는 요소들이 점차 약화는 되고 있습니다. 뭐 북미, 오탄데 중미 무역 분쟁, 그다음에 금리 인상, 북한 비핵화, 뭐 이런 등이 시장에 점차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이지 큰 추세에 영향을 안 주고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악재가 둔감화되고 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시장에 호재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하락할 때 매수는 가능해요.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뭐 물타기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이게 반드시 좀 이따 상승할 거라고 장담을 못 한다는 거죠. 시장이 악재에 민감하고 호재에 둔감한 상황이고 무엇보다 시세 그러다 보니까 재료도 약하다 보니까 시세 연속성이 없어요. 쭉쭉쭉 가는 게 없단 말이죠. 결국 이 얘기가 뭔 얘기냐? 시장에 아직 상승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직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뭐 뉴스가 좋은 게 나와서 3일 연속 상승하는 종목은 드문 것 같아요. 뭐 하루나 이틀 상승하고 조정받고 뭐 이런 거. 요새 뭐 임상, 이상, 뭐 일상 들어간다고 바이오가 막 반응하지 않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아직은 현금 비중을 최대한 유지하자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손절은 무의미합니다. 지금 손절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만약 지금 내가 한 40% 빠져 있어요. 근데 어느 분이 뭐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뭐 눈물을 뭐 머금고 뭐 판다 뭐 이렇게 하시는데 그 다음부터 주가가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왔다면 버틸 수 있다면 지금은 뭐 상황이 급하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 내가 한 1년 버틸 수 있다 분은 일단은 버티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다고 이제 단기적으로 2, 3개월 안에 막 그 40% 50% 마이너스 난 게 복구되기는 쉽진 않습니다. 손실의 폭은 좀 줄일 수 있지만 어쨌든 잘 판단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오늘 좀 방송을 드렸고요. 방송 오늘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자꾸 길어지네요. 좀 더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12일 방송 안내 주간 증시 체크 8월 2주차 방송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보셨나요? 잘 보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요. 이상 원샷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걸 하는 게 저 일기 쓰는 거라고 그거라고 똑같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1년 전 동일한 걸 제가 방송 올려드릴 테니까, 이게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는 과거 데이터를 좀 많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17년, 뭐 7월 5주차나 뭐 8월 뭐 초 데이터를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이렇게 같이 좀 보세요. 그 앞뒤를. 제 방송에 다 있으니까, 올라와 있으니까.
그러면 좀 도움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 원샷이었습니다.